한 주간의 고민들 한 방에 해결해보는 시간 금주 한 방의 이혜린입니다. 먼저 이번 주 수급으로 이번 주 시장 정리부터 해보도록 하고요. 이어서는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사연 함께 만나보면서 다음 장에 대한 전략 꼼꼼하게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금주 한 방의 명의 권영우 대표와 함께 하도록 할게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도 금요일 너무 힘들었던 걸로 좀 기억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위로의 한마디 부탁드려라고 했던 것 같은데 오늘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위로 시청자님들 진짜 근데 곧 뭐 지금 겨울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만 이 기간도 버티다 보면 또 봄이 오고 우리가 주식 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사이클이 있다 보니까 떨어지는 날이 있으면 또 오르는 날도 있고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뭐 주식 시장 전체가 사실 하락이 나왔는데 뭐 커다란 어떤 악재가 있는 건 아니고 어떤 좀 건전한 조정 가운데서 좀 우리가 기회로 삼아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지금 고점에 너무 큰 비중으로 물리신 분들은 그건 좀 어쩔 수 없지만 좀 내가 좀 비중에 여력이 좀 있다 하시는 분들은 아직까지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참고하시면서 방송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대표님의 명대사죠. 곧 좋은 날 온다. 오늘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기회의 시간 저희 전략 통해서 또 찾아보도록 할게요. 그럼 먼저 기관과 외국인 한 주 동안 어떤 종목들 담았을지 기관의 순매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관 순매수입니다. 1위와 2위에 SK하이닉스, 삼성전자 함께 올라와 있는데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전후로 주가 변동성 큰데도 수급 들어오고 있습니다. 3위에는 한국항공우주고요. 무려 20거래일 연속 순매수 이어지고 있네요. 이어서 KB 금융 쪽에서는 호실적, 주주환원, 상법 개정 기대감까지 거의 한 달 내내 순매수 이어지고 있고요. 또 해외 공장 증설 소식 들려왔던 삼양식품 5위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는 외국인 어떤 종목들 위주로 담았을까요? 순매수 탑3 준비되어 있습니다. 1위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2차 전지 계속해서 잘 가고 있나 많은 분들 고민이실 텐데 일단 1위로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요. 외국인의 경우에는 현재 음식료 안에서 농심을 담아가고 있습니다. 효성중공업과 함께 한국전력 3위와 4위에 자리하고요. 반도체 안에서는 이소페타시스를 꼽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럼 저희 본격적으로 이제 하나하나 종목을 통해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기관의 매수 집중되고 있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대표님께서 저희 잠깐 이야기할 때 요청이 좀 있었습니다. 엔비디아의 실적 한번 체크해보고 가자라는 이야기였는데 실적을 열어봤더니 매출 채권이 좀 많이 잡혔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외상이잖아 이런 얘기 나오면서 버블론이 꺼지지 않고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좀 반도체 이젠 끝난 걸까요? 끝나진 않았겠죠. 왜냐면 실적은 계속 AI라고 하는 어떤 거대한 그 채권의 하나의 그 카드로서 집중되고 있는 분야다 보니까 결국 이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국가의 어떤 안보 자산으로 이제 인식이 되고 있는 시점이어서 데이터 센터가 계속 늘어나고 거기에 필요한 전력들, 전력기기들, 그런 인프라에 대해서 필요한 그런 섹터들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지만 문제는 뭐냐면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라서 약간 좀 악재에 민감한 그런 시기가 좀 도래했고 좀 엔비디아 지금 실적을 보니까 사실 외상이 매출 채권이 지난 분기가 한 220억 달러. 근데 이번에가 이제 333억 달러거든요. 그러니까 100억 달러가 늘어났어요. 오늘 흘자 기준 환율로 따져봤을 때는 14조 7천억 정도 되죠. 환율이 1,470원이니까. 그러니까 14조가 늘어났는데 사실 지난번에는 왜 문제가 되지 않고 이게 왜 지금에 와서 이걸 문제를 삼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엔비디아가 떨어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어떤 합당한 합리적인 명분을 좀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 그만큼 어떤 작은 요소 하나에도 시장 투자자들은 좀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채권 문제는 사실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게 뭐냐면 이게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매출 채권으로 문제가 되기 위한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 빅테크 기업들이 어쨌거나 엔비디아한테 선제 주문을 지금 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뭐 6개월 뒤에 지금 디램 가격이 너무 오르다 보니까 미리 좀 많이 주문을 할게. 근데 가격은 이거에 대한 값은 나중에 좀 지불을 할게. 이렇게 된 거란 말이죠. 이 외상이라고 하는 것이. 근데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 이후에 발생하는 어떤 매출이 들어오면 그때 준다라는 거니까
구멍가게도 아니고 당연히 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엔비디아가 지금 현금 여력이 굉장히 부족해서 매출 채권에 돈을 못 받아서 굉장히 쪼들리는 어떤 그런 상황이라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엔비디아는 현금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런 매출 채권 자체가 문제가 되진 않는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다만 이제 어제 조금 미증시에서 약간 노이즈로 작용했었던 게 이제 리사 쿡 연준 의원의 이제 매파적인 어떤 발언이 나오면서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시장에 그 노이즈가 좀 나타났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장은 금리 인하를 중점으로 두고 거기에 이제 베팅을 해왔던 어떤 기관 투자자들, 뭐 헤지펀드들, 그런 대형 스마트머니, 빅머니들이 방향성을 약간 상실하게 만들었던 그런 리사 쿡의 발언이 있었거든요. 지금 시장이 너무 금융 시스템은 문제가 없으나 약간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언급을 하면서, 또 고용지표도 좋게 나왔죠. 고용지표도 좋게 나왔고 실업률은 올라갔는데 고용지표가 좋게 나오니까 이게 반대로 간 거죠. 그러니까 반대적으로 이렇게 지표가 나오다 보니까 금리 인하에 좀 무게를 뒀던 투자자들은 혼선이 온 거예요. 이거 뭐지? 이거 고용지표는 좋게 나왔는데 이거 뭐야? 금리 인하 가능성이 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씩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시장에 찬물을 좀 끼얹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엔비디아가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오른 상태에서 실적이 좋게 나왔는데 반등이 나왔다가 갑자기 이제 음봉으로 좀 떨어지고, 네. 그 샌디스크 같은 경우 마이너스 20% 좀 조정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그거에 주목해야 된다. 뭐냐면 어떤 내용적인 측면에서 이 반도체 실적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요소들, 수급적인 문제들. 왜냐하면 차익 실현 너무 많이 나왔어요. 젠슨항도 지금 엔비디아를 팔았고, 그리고 소프트뱅크에서 누구죠? 손정희 회장도 엔비디아를 팔았고, 전략 매도 있잖아요. 그리고 마이클 버리는 이제 그 풋옵션 베팅을 하고, 그러니까 이런 요소들이 계속 더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대형 투자자들이 시장이 이제 어느 정도 고점이 아닌가라고 해서 이제 차익 실현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여기 상단을 돌파하기 위한 어떤 좋은 호재거리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SK 하이닉스한테 좀 반영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오늘 수급을 보면 금투가 좀 받았어요. 근데 연기금이 사실 많이 들어와줘야 되는데 금투가 많이 들어왔어요. 금투는 뭐 하는 집단이냐? 단타 치는 집단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들어온 수급도 내일 이탈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수급 주체는 아니다. 연기금이 많이 들어와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환율이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럼 수입 물가, 이 인플레이션 잡기 위해서는 환율을 떨어뜨려야 된단 말이죠. 휘발유 가격 지금 계속 오르고 있고. 그래서 지금 뭐 1470까지 저번에 이제 구두 개입을 했는데 환율이 지금 1470 다시 넘어서니까 지금 남은 카드는 뭐냐면 국민연금이 달러 자산 팔아가지고 연기금이 코스피를 계속 사야 됩니다. 대형주들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나 사야 되는데 오늘 연기금 수급이 그렇게 좋지 않았다. 그렇다라는 거는 연기금 또한 지금 SK하이닉스를 야 이거 지금 약간 더 빠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우려의 시각이 내포되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좀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도 제가 60만 원대 요 상단에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매물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거 악성 매물이다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더 떨어질 수도 있다. 이 조정이 한 뭐 61선까지 앞자리 4를 봐야 된다. 이거는 4자를 좀 보고 개인 투자자들이 손절매가 좀 나와줘야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이 주도하에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오지 않을까. 그럼 이렇게 되면 지금 가지고 있는 보유자분들은 덜어내야 되나요? 지금 가지고 있는 보유자분들을 네. 덜어내라고 제가 말씀드려도 네. 아마 못 덜어내실 겁니다. 강단 있게 말씀해 주시죠. 강단 있게요? 일단 저는 손절보다는 추가 매수 전략이 좋다. 왜냐면 결국에 뭐 어떻게 지금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니까. 그래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뭐 실적은 뭐 지금 디램 쪽도 그렇고 HBM 고부가 같이 나오는 그 라인들을 증설을 지금 늘리고 있잖아요. 160조에서 600조 가량 설비 투자를 늘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본다면 좀 길게 가는 전략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미 제가 지지난주에
그 비추천한다라고 말씀드렸을 때 그때 손절했어야 됐다. 지금 좀 늦었다. 네. 현재 구간에서는 일단 조정 시 매수 기회를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짧게 여쭤볼게요. 지금 고점 대비 한 15% 정도 하락을 했는데 담아볼까요? 아니면 SK하이닉스처럼 좀 관망으로 가볼까요? 역시나 이것도 관망으로 좀 봐야 됩니다. 일단은 우리가 61선 부근까지 지지가 나오는지 좀 보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이거는 앞자리를 8만 원짜리도 볼 수 있다. 그래서 8만 원 선까지 좀 빠지는지 이 부분을 좀 체크해가지고 그다음 좀 지지가 나온다. 그럼 그때 좀 그러니까 바닥이 나오는 거 좀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단기간에 급락이 나오고 V자 반등을 노려볼 수도 있겠지만 현재 시장 상황에서는 단기적인 어떤 급반등보다는 바닥 따지고 그 다음에 추세를 전환하는 거를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이 투톱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관망 의견을 주셨습니다. 반도체 이야기 자세하게 나눠봤고요. 다음으로는 외국인의 매수가 집중됐던 종목 확인해 볼게요. 바로 효성중공업입니다. 사실 AI 이 버블론으로 반도체뿐만 아니라 설비 쪽까지도 일제히 좀 흔들리는 모습이었는데요.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 데이터 센터 엄청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핵심인 변압기는 크게 문제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효성중공업 지금 하락을 기회로 봐도 될까요? 아니요. 지금 하락을 기회로 보시면 안 됩니다. 일단 지금은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지금 비트코인도 떨어지고 있고 지금은 가격이 많이 떨어진 자산을 담기 위해서 현금을 보유해야 되는 그런 시기다. 효성중공업이 떨어지는 거는 지금 전력기기, 전력 인프라 쪽 지금 다 조정 나오잖아요. AI라고 하는 거대한 어떤 밸류체인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반도체 따라가는 겁니다. 반도체 조정 나오니까 전력 인프라 쪽 조정 나오고 ESS 쪽으로 최근에 올라왔던 2차 전지주들도 같이 좀 조정이 나오잖아요. 제약바이오랑 뭐 최근 식품, 소비주들 제외하고는 반도체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차트 보면 코스피 지수랑 효성중공업이랑 차트 똑같을 겁니다. 그게 이제 똑같이 AI 빨로 올라왔던 어떤 시장이 같이 하락하면서 그 안에 속해 편성되어 있었던 전력 인프라도 좀 조정을 맡고 있는 거고 오늘 좀 외국인 수급이 들어왔던 거는 그 수급 데이터가 드라마틱하게 막 좋지는 않았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 정도는 그냥 푼돈에 불과한 수급이다. 오늘 하루가 아니고 일주일 수급이 좀 돌아온 건데 그래도 푼돈일까요? 그럼요. 일단 계속해서 이 종목까지도 좀 관망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많은 분들이 효성중공업 너무 비싸요 이런 이야기를 남겨주시거든요. 조금 저렴한 전력 쪽도 아직까지는 아닐까요?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LS 일렉트릭, HD 현대일렉트릭 전부 다 지금 보시면 네. 고점 찍고 지금 내려와서 21선 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바닥을 지금 모르고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요거는 어디가 바닥인지 지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뭐 섣불리 들어갔다 그러면은 70만 원 깨지고 이러면 그때는 이제 막 비중이 없어서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시장이 안정화가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좀 이걸 흐름을 봐야 된다. 지금 왜냐하면 이 주식시장뿐만이 아니라 비트코인도 지금 난리가 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산시장이 같이 지금 뭔가 떨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심상치 않다. 우리가 뭔가 여기에는 금리적인 어떤 매크로적인 이벤트가 담겨 있는 거죠, 사실은. 연말에 지금 BOJ에서 금리 인상을 좀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당장 하지 않겠지만 뭐 내년 1월이나 이럴 때 그 인상에 대한 그 가능성, 기조가 좀 나타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과거에 큰 조정을 맞이했었던 그 엔캐리 트레이드 우려감이 다시 한번 좀 나타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좀 조심을 해야 된다. 네. 현금을 지금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계속 들고 있어야 돼요. 현금을. 그래서 보니까 저번에 방송에서 저희 앞선 그 프로그램에서 그 시험 보는 거 있잖아요. 네, 투자 능력고사. 그렇죠. 투자 능력고사. 거기서 이제 이지은 대표님이 이제 막 현금도 중요 이렇게 썼더라고요. 지금이 바로 현금도 중요한 시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인용까지 또 해주셨네요. 일단은 위험자산 모두 안정화가 될 때까지는 AI부터 전력 인프라까지 우리 관망해보자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는 기관과 외국인 쌍끌이 매수 들어왔던 종목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양식품인데요. 시장이 어렵다 보니까 소비주로 좀 흐름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오늘 급락하는 와중에 삼양식품 1% 하락으로 좀 잘 버티는 모습이었는데요. 들어보니까 중국 공장도 좀 증설에 나선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실적이 좀 기대되는데 4분기 실적 시즌 돌아오기 전에 미리 담아보는 건 어떨까요? 좋죠. 삼양식품 일단 식품주로서 그리고 동시에 성장주로서의 매력도 가지고 있는 좋은 종목이다.
지수랑 별개의 종목입니다. 원래 지수랑 같이 흘러가잖아요. 같이 따라가는데 삼양식품은 그거랑 무관하게 그냥 장세 무관 종목이에요. 그리고 실적이 내수뿐만이 아니라 지금 성장 수출로서 지금 판매 늘리고 있고 그 중국 공장 라인 늘리고 있고 북미 쪽 매출이 계속 높아지고 있고 그래서 이제 불닭볶음면에 대한 어떤 그런 이슈가 언제까지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어느 정도 해외에서 인지도를 자리를 좀 잡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주가가 뭐 크게 떨어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거 좀 담아봐도 좀 좋은데 삼양식품도 좋지만 저는 농심을 좀 더 요새 좀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농심이요? 그렇죠. 네. 중일 갈등이 좀 격화되고 있잖아요. 지금 중일 갈등 격화되고 있고 중국은 일본 여행 취소하고 한국 오려고 하고 있고 일본도 마찬가지로 중국 안 가고 한국으로 오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에 와서 둘이 이제 만나서 또 막 싸고 그러면 안 되겠지만 와서 어쨌거나 식도락을 지키잖아요. 거기서 가장 많이 먹는 게 이제 라면이거든요. 뭐 화장품 좋죠. 그리고 뭐 GSP&L 같은 종목, 뭐 호텔, 숙박업, 카지노, 파라다이스라든지 이런 것도 좋죠. 뭐 롯데관광개발도 좋고 다 좋은데 라면에 대한 어떤 소비도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고 있고 지금 북미 쪽도 그 매대 입점이 5배가 늘어났어요. 농심이. 신라면이. 네.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 지금 차트가 바닥인 어떤 저위험 구간에서 담아봐도 좋은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또 때마침 수급적으로도 외국인 기관이 같이 사고 있죠. 연기금 어디 사냐 봤더니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는 들 사고 농심을 이렇게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체크해가지고 우리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좋고 향후에 어떤 소비주로서의 모멘텀, 매력도도 높다 보니까 이거 조금 지금 시기에 공략을 해봐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또 세 가지 섹터 안에서 음식, 특히나 삼양식품 쪽으로는 드디어 긍정을 주셨습니다. 삼양식품도 좋은데 더 좋은 건 농심이다라는 이야기까지 좀 붙여주셨는데요. 그러면 이제 다음 주에 음식료 섹터 전반적으로 어떨까 좀 궁금합니다. 앞서 중일 갈등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 반사수혜로 일단 호텔 카지노가 먼저 갔고요. 화장품 순환매가 좀 돌고 있어요. 그럼 이제 다음 주에 음식료 쪽으로 기회가 오지 않을까 기대도 되는데요. 네, 맞습니다. 음식료 중에서도 얼마 전에 그 중국이 일본의 수산물을 네. 수입을 전면적으로 중단하고 통보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올랐던 게 한성기업, 뭐 CJ시푸드, 뭐 사조시푸드, 뭐 동원수산. 여기서 이제 대장이 한성기업이거든요. 근데 오늘 음봉 캔들이 좀 나온 걸 보니까 거래 없이 음봉 캔들로 나온 걸 봤을 때 양음량 패턴으로 좀 올라갈 수도 있겠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수급이 근데 그게 중요해요. 오늘 미증시에서 기술주가 좀 안 올라야 됩니다. 엔비디아가 좀 뜨뜻미지근하게 가줘야 다음 주에 기술주, 반도체 섹터가 주춤하면서 요 수급이 이런 소비주로 좀 몰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이제 미증시 체크를 해가지고 다음 주 트레이딩 할 때는 오늘 미증시에서 마감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그 다음 이제 다음 주에 소비주를 공략해보면 좋을 것 같다. 그럼 조금 안 좋은 이야기겠지만 시장이 어려워야 이 섹터가 간다 이런 이야기일까요? 아, 그렇죠. 정확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은 기술주와 음식료, 시속 게임이 나타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대표님의 개인적인 생각도 들어있으니까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희 수급에 대한 방향성 체크를 해봤고요. 이제는 핵심 코너죠. 사연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남녀 녹색밴드 통해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선정되신 분들께 상품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사연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저희에게 첫 번째로 보내주신 사연 함께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금주한방 진행하시는 이혜린 아나운서님 그리고 권영우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몇 번이나 접수했는데 선정이 안 되어서 슬프지만 언젠가는 선정해 주시리라 믿고 또 상담 신청해 봅니다. 저는 천보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요. 2년 전 지금쯤에 이 반등 기미가 보이는 것 같아서 들어갔다가 계속 물려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물타기를 해서 매수가는 85,933원까지 내려두었고 비중은 30% 정도입니다. 10월에 드디어 의미 있는 반등의 기미가 보여서 굉장히 안심하고 있었는데 그새 다시 내리막을 걷고 있어서 너무 괴롭네요. 더 물타기를 해야 하나 싶다가도 다른 상담 방송들을 보면 내려가 있는 종목에는 물타지 말고 차라리 올라갈 다른 종목을 사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 고민이에요.
그래도 반등을 살짝 보였는데 조금 더 기다려도 되는 걸까요? 답변 부탁드릴게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천보라는 종목, 저는 좀 오랜만에 들어보는 것 같은데 매수가가 85,900원대입니다. 10월 말 고점 터치하고 한 33%가량 밀렸더라고요. 거의 하한가를 맞이한 그런 수준인데 비중이 30%라 어찌 저찌 어떻게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어떤 대응 전략이 좀 가장 필요할까요? 일단은 비중 남아있는 현금이 있으시다면 지금 구간에서 추가 매수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 비중 30%인데요. 네네. 오, 네. 비중 30%이지만 그래도 이제 지금 가격대가 굉장히 메리트가 있고 매력이 있는 가격이고 만약에 리튬 가격이랑 2차 전지 소재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 그러면 추가 매수 전략을 드리기가 좀 어렵겠지만 첨보가 또 이제 시가격 첨가제 파트에서 1등 기업이기도 하고 지금 어떻게 본다면 2차 전지 섹터도 AI, 데이터 센터의 그 AI 밸류체인의 한 축으로 지금 인식이 되고 있다 보니까 반도체가 조정이 나오니까 같이 조정 나온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반도체랑 흐름을 좀 다르게 하는 순간이 좀 오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완전히 그냥 ESS 쪽 모멘텀을 업고 좀 갈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첨보 같은 경우에도 지금 60일선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요 구간에서 다시 한번 조금만 더 담아보셔도 좋을 것 같고 계속 이것도 들고 가시다 보면은 수익권까지 올라오시려면 조금 더 아예 시장 체질이 좀 바뀌어야 됩니다. 네. 2차 전지가 주도적으로 좀 아예 주도적으로 교체가 돼요. 반도체가 좀 조정이 나고 2차 전지 향으로 지금 제약바이오랑 2차 전지랑 같이 드라이브가 되면서 올라가는 그런 시장이 와야 되는데 일단 지금으로 딱 봤을 때는 그 시장이 지금 바로 찾아오기에는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우선 천보 이 종목 현재 구간 비중 추가 괜찮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들어보니까 ESS 2차 전지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것 같아요. 네네. 최근에 바이오가 가니까 2차 전지 좀 멈춰섰거든요. 언제쯤 반등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2차 전지는 방금 좀 전에 이제 설명드렸다시피 네. 2차 전지는 좀 시장의 체질이 좀 바뀌어야 된다. 근데 그 중에서도 내가 만약에 2차 전지가 없다 하시는 분들은 네. 2차 전지가 올라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돼서 ESS양 실적에 대한 기대치로 최근에 올라왔다가 시장이 안 좋으니까 같이 좀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도 가격 메리트가 너무 있는 종목이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사실 저는 LG 에너지 솔루션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이 나오면서 LFP 배터리를 지금 소재 쪽으로 북미에 공장 가지고 있고 양산하고 있고 계속 이제 테슬라양 공급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을 우리가 좀 더 대장주를 잡는 실력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첨보도 좋지만 요거는 2차 전지 섹터가 완전 이제 화랑장일 때 그때 좀 후발주로 올라가는 성격이 강하죠. 네. 근데 지금 리튬 가격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기업들이 양극재 기업이라든지 이제 대형 셀 기업들에 좀 더 집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 그럼 LG 에너지 솔루션 지금 당장 신규 매수 괜찮나요? 다음 주 신규 매수. 오, 당장이네요. 다음 주 한 수요일 정도 신규 매수. 알겠습니다. 일단 주 초반의 흐름은 좀 지켜보고 가보자라는 이야기였지만 역시나 긍정 의견 주셨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인사이트까지 만나봤고요. 다음 사연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영우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포트폴리오 구성 비중을 바꿔야 할지 문의드립니다. 저는 단타보다는 중장기적인 투자를 지향해서 조방원이 포트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도 안정적으로 상승 가도를 달리고 있고 미래 성장성이 큰 종목들 위주로만 포트를 구성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하반기부터는 너무 시장에서 소외된 것만 같아서 불안합니다. 시장의 주도 섹터는 시간이 흐르면 자연스럽게 변화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올해는 이상할 정도로 가는 종목들만 간다는 느낌이 너무 강해서 여러 가지로 생각이 많아집니다. 조방원은 내년까지 꾸준히 보아야 할지 권영구 전문가님은 포트폴리오의 구성을 언제 바꾸는 게 가장 좋을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포트폴리오를 딱 이야기해 주셨네요. 조방원이 가장 많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데 요즘 시장에서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올라도 하루 반짝인데요. 지금 조방원 비중 축소가 좀 필요한 상황일까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뭐 이런 방산주 섹터는 비중 축소가 좀 필요해 보이는 것 같아요. 방산. 네. 방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전쟁 리스크는 계속되고 있지만 물론 이제 뭐 좋죠. 계속 가성비 있는 전차로서 뭐 K2
흑표 뭐 이런 전차들이 각광을 받고 있고, 여기 이제 독일의 레오파드랑 맞서서 진짜 막 폴란드 쪽에서도 계약이 터지고, 유럽에서 굉장히 선호하는 부분인데, 이거는 지금 계약 나올 때까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어려워요. 방사는. 그래서 어렵다라는 거고. 근데 이제 가격이 싸면 저도 매수해볼 것 같은데, 네. 지금 일단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이제 방산주 흐름을 보면 위에서 좀 그 상승 탄력성이 많이 떨어졌어요. 둔화됐어요. 고점을 그러니까 그 역헤드앤숄더 패턴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헤드앤숄더 패턴이라고 하죠. 그래서 어깨가 지금 보이고 머리가 나타났기 때문에 이거 장기 이평선을 지금 꺾여서 내려왔다라는 게, 지금 이것도 매물이 지금 위에 쌓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지금 신규의 계약에 대해서 그 목마름이 있다, 갈증이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방산주들은 조금 신규 매수는 좀 기다렸다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조선주는 매력 있습니다. 오. 하나오션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HD 현대중공업 이런 것들은 매력이 있다. 지금 한국의 조선은 더 이상 이제 선박만 파는 그런 기업이 아니라 군수산업이죠. 그것도 이제 미국에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그 핵잠수함 추진도 지금 하고 있고, 그러니까 군함 관련해서 굉장한 경쟁력과 기술을 가지고 있는 섹터다 보니까 조선주에 대한 매력은 굉장히 있습니다. 고가에서 하나오션, 그 중에서 하나를 제가 찝자면, 네. 하나오션은 외국인이 10만 7천 원에 그 1조 4천억어치 매수 단가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 구간까지 떨어진다 그러면 접근을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강력한 지지선이 이미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좀 공략해봐도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원전주 같은 경우는 이제 대장이 두산에너빌리티잖아요. 이것도 이제 그 반도체랑 그 전력 인프라랑 같이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실적적인 측면에서는 역시나 굉장히 좋습니다. 원전뿐만이 아니라 지금 SMR도 지금 증설하고 있고, 가스터빈도 지금 늘리고 있고, 지금 세 파트가 모두 잘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이것도 조금 있다가 한 가격적인 매력이 온다면 접근을 해봐도 좀 좋을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조방원 모두 인사이트를 주셨습니다. 조선과 원전 좋다라는 이야기였고요. 그 안에서 방산만 축소 의견으로 정리를 해주셨네요. 여러 가지 두 가지 사연으로 또 우리 대표님의 여러 가지 인사이트 만나봤고요. 종목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남녀 다음 주 월요일 7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